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필수예제 4번이고요. 68쪽입니다. 이번에는 복소수가 주어질 때의 식의 값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을 별표를 칠 건데 어떤 뉘앙스냐면 1번을 봐. x가 1 플러스 i가 있고 y는 1 마이너스 i가 있어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y의 y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너희가 제일 하기 좋은 선택지는 사실 뭐였을까? 그냥 이거 식의 값을 구하래. x랑 y를 뭐 하면 되겠니? 단순하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대입을 생각해봤더니 맨 앞에 건 제곱하고 맨 뒤 거도 제곱하고 가운데는 심지어 이 두 개를 곱하네. 물론 약간의 계산의 숙달도가 있다면 별 문제 아닙니다. 금방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단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쓸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 혹은 인수분해의 내용을 조금 접목시켜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관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보임을 알 수 있어? 제곱과 제곱이 있으니까 혹시 x 더하기 y의 제곱이랑 연결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라고.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을 전개했다고 생각을 하면 x제곱에 가운데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 2xy 그리고 y제곱이잖아. 차이점이 뭐니? xy를 한번 빼주면 되겠네. 그럼 똑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x랑 y를 더해준 크기가 얼마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원래는 대입으로부터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x랑 y를 한번 더해봐.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그럼 이번엔 x랑 y를 한번 곱해볼까? 두 개 곱하면 합차가 돼서 1 빼기 i의 제곱.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 4 빼기 2 얼마?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선택지 그냥 있는 그대로 대입하는 거 괜찮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이것보다는 빨리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인수분해의 뜻을 여기에 있는 활용의 조건을 삼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식 계산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식의 변형을 통해 계산이 간결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 1번은 주인공이 아니야. 두 번째 있는 문제가 주인공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였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까 봤던 1번 문제는 어찌됐던 간에 이놈의 xy의 크기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지. 답은 무조건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문제를 보니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심지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세제곱하고 있어. 제곱도 하고 있고 그리고 x에다 6을 곱하고 4를 심지어 빼기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는 직접 집어넣는 게 힘들다 보니까 조금의 요령을 부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요령을 어떻게 부릴 거냐면 첫 번째 옆에다 적어볼까? 어떤 식으로 요령을 부릴 거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할 거야. 실수끼리 모아주고요. 등식을 써서 허수끼리 모아줄 겁니다. 저기 위에 주어지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를 실수끼리 허수끼리 모아주도록 할 겁니다. 자, 적었으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2를 곱합니다. 2x는 1 플러스 루트 7i. 여기서 실수 누구 있어? 1이 있죠, 1.
1을 넘깁니다. 2x 빼기 1은 루트 7i. 어때? 쌤이 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실수끼리 허수끼리 모았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거야. 자,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루트 7i의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7이네요. 루트 7은 곱해주면 7이 됐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친구를 이항을 해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x 제곱과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8은 0이 나옵니다. 여기 등호가 있죠? 그럼 양변에 4를 나누어 볼까요? 4를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요놈의 주어지는 식을 어떻게 만들었니?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었어.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나는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다시 보세요. 우리 이 왼쪽이 없다고 생각해봐.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하려고 해볼 거래. 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게 뭐였지?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태연아,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ac b제곱이 된 거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 어떻게 됐나요? 2분의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7. 근데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7, 루트 마이너스는 어떻게? i로 바꿔줄 수 있었네. 2분의 1 풀마 루트 7i. 어떻죠? 제가 나오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다고 했니? 어렵다고 했니?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이놈의 식으로부터 이 과정을 거쳤더니 누가 나오게 된 거냐? 저 x의 크기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역할은 뭐였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역할.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미지수의 값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근이라고 하는 정의의 내용에 따라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x가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니? 맞잖아.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할 거래. 그럼 여기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x는 얘를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잖니. 그럼 나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얘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보이네. 누구? 이 앞에 두 개. 이 앞에 두 개를 대입할 수 없다고 했잖아. 얘를 활용하자 했잖아. 왜? 요놈의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를 만족한다고. 그럼 등호가 만족이 되는 상황에 저 x세제곱 빼기 x제곱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 여기다 뭐 하면 돼?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만들어지니?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x라는 거야. 내가 요 놈을 집어넣었을 때 이 놈이 마이너스 2x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그것의 크기가 계산을 하면 뭘로 바뀌었니? 4x 빼기 4로 바뀌었다는 거야. 4x 빼기 4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 4x 빼기 4에 대한 질문을 한대. 이거의 크기가 얼마냐고. 그럼 이거는 직접 집어넣을만 하지 않니? 4배를 해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2 루트 7i. 거기에 4를 빼고 있네.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i. 이게
주어지는 조건에 x의 크기인 2분의 마이너스 1, 다시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를 대입한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했고요. 날려서 설명한 게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까지도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말했고요. 근이라는 거는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미지수의 값. 이렇게 필수 예제 4번도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